건강한 우리 몸. 알아야 덜 아프다. 우리 몸은 우리 의학으로 지켜드립니다.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채령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이제 환자분들을 보시다 보니까 네. 피부로 혹시 그 다른 외국 네. 네, 뭐 외국 사람들이나 세계적으로 좀 우리 한의학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 이런 게 좀 느껴지십니까요? 아니요. 그거 제가 뭐 여기 병원에만 있으면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적은 있으세요? 저희 그 심국과 교수님이 음. 그쪽으로 외국인 환자분들이 좀 오시긴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 외국 쪽에서 뭐 이렇게 배우러 오시기도 하고, 네. 저희 병원 앞에 영어학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영어학원이 있는데 거기 외국인 강사분들이 치료받으러 오시기도 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K 한의학 곧 나가야 되니까 예. 과장님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한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생님께 여쭤봤고요. 오늘은 가을철이면 유행하는 3대 질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기사도 조금씩 나오는데요. 그래서 신증후성 출혈열, 그리고 찌찌가무시, 렙도스피라증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가을철에 유행하는 3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 시기에는 이제 유행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유행이 있는데 저희가 잘 몰랐네요. 찌찌가무시는 좀 들어봤어요. 네. 근데 신증후성이라고 해요? 네. 신증후성 출혈열하고 신증후군 출혈열, 신증후성 출혈열 다 이제 같은 용어로 써가지고 렙도스피라증? 뭐 이런 것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질환인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세요. 근데 왜 이게 가을이 되면 유행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드리는 질병들의 공통점이 바이러스하고 세균에 의한 것인데요. 모두 풀숲에 사는 쥐라든지 야생동물이나 그리고 진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은 수확철이기도 하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 바이러스라든지 세균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런 질환들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들이나 막 이런 데서 산에서 뭐 밤 따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맞습니다. 막 들로 산으로 많이 다닐 때라 놀러도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유행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 들어본 신증후군 출혈열 이거는 어떤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렇게 부르진 않는데 예전에는 한국성 출혈열이라고도 했었거든요. 한국성 출혈열이요? 왜냐하면 원인 바이러스를 우리나라 과학자분이 세계 최초로 한탄강에서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성 출혈열이라고도 했었는데 원인 바이러스 이름도 이 발견한 과학자분이 한탄강에서 발견했다 해서 한타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 그러니까 쥐 같은 그런 동물들의 배설물이나 타액 등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고 그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의 호흡기로 전파돼서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요. 1950년대 초에 한국전쟁 때 당시 외국인 병사들이 한탄강에서 신증후성 출혈열에 많이 감염됐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2020년도 8월경에 강원도 철원의 육군 1병이 제초 작업 후에 고열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인으로도 신증후성 출혈열이 추정된다고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증후성 또는 신증후군이라는 말처럼 감염되면 신부전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사망률이 줄었다고는 하지만은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을 때까지 증상만을 완화하는 치료가 위주가 되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죽여버리는 그런 치료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진짜 예방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방법은 신증후성 출혈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가지 않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한탄강 이런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그 북쪽
그리고 유행 지역의 산이나 풀밭에 가는 것은 피해야 하고 들쥐에 이런 설치류의 배설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으로 가야 한다면 특히나 군인분들이 좀 그러실 수가 있는데요.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 한타 바이러스가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과 가까울수록 감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얼굴을 바닥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잔디 위에 침구나 옷을 말리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가능한 피부의 노출을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지금 군대에 있는데 예. 예체호병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군대에 있는 내내 풀을 베는데 그런 친구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마 그래서 인지를 하고 더 주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곤하면 나무 아래서나 이렇게 쉴 수 있잖아요. 누워서. 그런 건 진짜 주의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오늘 소개할 3가지 질환 중에서 유일하게 예방 백신은 있는데요. 그래서 군인이라든지 농부처럼 감염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방접종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환경 자체를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년에 사망한 육군 일병 역시 예방접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람 사이에는 전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격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신증후군 출혈이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이게 증상은 사실 감기 몸살하고도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발열 오한이 있으면서 구토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동반되고 그리고 출혈열이라고 한 것처럼 몸 여기저기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발열이나 오한은 뒤에서 소개해드릴 찌찌가무시나 렙토스피라증도 모두 공통적인 증상인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코로나 증상과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기 몸살이나 독감 이런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2-3주 전쯤으로 해서 쥐가 많은 논밭이라든지 산등에 갔다 온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더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진행하게 되면 신증후성이라는 말처럼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하는 신부전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여기저기에서 출혈이 발생한다는 건 어떻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자반증이라고 해가지고 새빨갛게 멍이 이렇게 몸 곳에 든다든지 몸 곳에 이야 그래요. 상당히 진짜 예방이 진짜 중요하네요.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 발생하는 지역에. 자, 그러면 음악 듣고 와서 이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해금살롱의 구름 위로 듣고 오겠습니다. 해금살롱의 구름 위로 듣고 왔습니다. 지금 가을에 유행하는 발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신증후군 출혈열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나머지 2개 찌찌가무시하고 렙토스피라증에 대해서 계속 알아볼게요. 자, 찌찌가무시? 이거는 이름만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증후성 출혈열은 사실 저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저도 직접 접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찌찌가무시는 그 종종 저희 병원에도 입원하시는 경우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가을철에 발생하는 이런 발열성 질환 중에서 약 90%가 찌찌가무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찌찌가무시라는 세균을 가지고 있는 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감염돼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진드기 유충 크기가 0.1mm에 불과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피하거나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0.1mm요? 네, 굉장히 작아서 보이도 않았나? 그래서 찌찌가무시 원인균을 보유한 진드기의 주요 서식지 역시 풀밭이기 때문에 성묘객이라든지 등산객들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찌찌가무시는 진드기에 물린 부위에 딱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찌찌가무시가 의심되면 반드시 이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고 그리고 찌찌가무시는 감염 초기에 적절하게 항생제 치료를 하면 하루 이틀만 해도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회복이 잘 되는 편이지만 근데 단순 감기 몸살로 착각해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작업이라든지 야외 활동 후에 감기 증상이 생기거나 딱지가 발견되면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찌찌가무시는 아직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드기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벌초라든지 농작물 수확이나 이런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벌레 기피제를 사용하고
그리고 긴 팔, 긴 바지, 토시 등을 착용해서 살이 풀과 닿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후에는 꼭 샤워를 해서 혹시 몸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진드기를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이 개발이 안 됐어요? 네. 아하. 그러면 이게 딱 물면, 제가 아는 진드기는 딱 물면 그대로 붙어 있잖아요. 네. 그 자체로 딱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부위에 이제 증상이, 이게 잠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쯤에는 딱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막 같습니다. 가렵거나 막 그럽니까, 그 부위가? 약간 가려울 수도 있고,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 야외 활동이나 뭐 풀숲에 갔다 오면 감기 증상이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조금 그 이후에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이렇게 들을게 무사서 풀밭 가겠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잘 털고 긴 바지, 긴 팔 네, 입고 샤워하면은 또 그 예방이 되는 거죠. 네. 그 주의만 하시면, 네. 그래서 옷차림이나 이런 거 해서, 네. 근데 뉴스 보면 살인 진드기다. 뭐 이렇게 해본 게 그냥 무사서요. 그래서 간혹 찌찌가무시 진드기를 살인 진드기라고 이렇게 기사에서 쓰시는 경우도 보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찌찌가무시를 일으키는 진드기를 살인 진드기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찌찌가무시는 그래도 치료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찌찌가무시를 일으키는 진드기를 살인 진드기라고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 찌찌가무시가 아니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름이 어려운데요. 그 이름 그대로 중증 위중하고, 그리고 발열을 일으키고 열성이니까, 그리고 혈소판 감소라는 이름처럼 혈소판을 감소시켜서 우리 몸에서 여기저기 출혈을 잘 생기게 하는 그런 증후군이 있는데요. 이 증후군은 사망을 이르게까지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질병을 일으키는 진드기를 매스컴에서 보통 살인 진드기라고 합니다. 그 진드기는 따로? 네, 진드기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이 진드기가 진짜 끈덕지네요. 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찐득이냐?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진짜 와 무섭네요 좀이.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렙토스피라증? 요건 또 뭡니까? 요 렙토스피라도 참 이름이 어려운데, 이 렙토스피라라고 하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균에 감염된 가축이라든지 쥐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배설물이 풀이나 물, 흙을 오염시키게 되고, 이것이 사람의 피부나 점막에 닿아서 감염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특히 피부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 부위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이 배설물에 직접적으로 닿는 거에 비해서 확률은 훨씬 더 적긴 한데요. 그렇지만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게 돼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친형이 군대에 있을 때 그 취사병을 했었는데요. 그때 쥐에게 물려가지고, 그래서 렙토스피라증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메. 그래서 그때도 가을쯤이었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쥐를 보면 무서워하고 피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쥐를 보면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키라고 이렇게 툭 치는데 그때 이제 물릴 수가 있어가지고. 어머. 아니 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많아서? 아니면 환경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이. 어머 세상에 툭 쳤는데 꽉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려서 사실 감염되는 경우는 오히려 확률이 더 많지 않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가능성이 또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찌찌가무시와 마찬가지로 습한 논밭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농부에게서도 잘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홍수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홍수요? 네. 왜냐하면 이게 홍수가 발생하면 야생동물의 배설물이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이 떠다니기 때문에 렙토스피라증이 더 잘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옛날에는 홍수가 잘 나기도 했었고,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예. 홍수 구경으로 가가지고 다리 방천 난 거. 어른들 가길래 저도 따라가서 구경했었더니 막 애기가 따라왔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큰일 날 뻔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괜찮으신 경우도 많지만은 어쨌든 홍수물이 이렇게 피부 상처에 들어간다든지 입으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렙토스피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셔야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기심에 그
물이 다리 넘어간 것만 보려고 네. 갔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이 렙토스피라증은 어떻게 증상이 어찌해요? 이것도 감기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증상들이 사실 되게 비슷해가지고 증상 자체는 역시 발열, 오한, 심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람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때 기억나는 게 저희 형 같은 경우는 간 수치가 되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의사분이 이제 수치가 이게 떨어지면 다행인데 안 떨어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다행히 잘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다행이다. 예. 그래서 일단 깨끗하지 않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환경은 피하시는 게 좋고 일단 저수지라든지 이런 물에 들어가시는 것도 피해야 되고 논이나 고인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장화라든지 고무장갑 등을 꼭 착용해서 피부를 보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긴 한데 쥐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렙토스피라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자체는 이제 사실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도 뭐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거나 이런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렙토스피라증도 쯔쯔가무시와 마찬가지로 예방 백신은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백신이 없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 제 생각에는 여름에 더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가을은 이제 여름에는 사람들이 그 풀숲을 잘 안 가니까 덜 걸리는 것 뿐이었구만요. 아, 그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동물들의 이 번식을 잘하는 시기가 가을이긴 해가지고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사실 여름에도 당연히 조심은 해야 되고요. 네. 예. 근데 아마 이런 동물의 번식력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가을이 더 잘 발생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이유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요거는 약 먹고 났으면은 이렇게 딱 면역이 생겨버립니까? 아니면 또 걸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환 중에서 신증후성 출혈열은 보통 한 번 걸리면 다시 걸리진 않는다고 보고요. 왜냐면 감염 후에 항체가 생기고 이 항체가 수십 년 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걸리면 재감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쯔쯔가무시와 렙토스피라증은 이게 이 똑같은 세균에도 그런 그 타입이 여러 가지라 가지고 그래서 한 번 걸리고 나더라도 재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예. 재감염이 가능해 버려요. 오메 그러면은 그 뭐 지금 한참 가을거지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긴팔 긴 바지 딱 낮에는 아니 일하고 와서는 딱 씻고 예, 수풀 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 이런 질환이 있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쯔쯔가무시는 알았는데 여하튼 백신이 없고 뾰족한 이 치료법이 아직은 없으니 예방만이 살 길이네요. 네. 예, 예방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가을에 유행하는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월천의 도라지 타령 들으면서 우리 김진영 과장님 보내드리랍니다. 오늘도 애쓰겠습니다. 살펴가시죠. 감사합니다.